IT의 신 아신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제가 계속 반도체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OLED를 가져왔습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제가 OLED 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투자의 기회를 보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소형 OLED 쪽에서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OLED 채택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OLED, 삼성에서는 아몰레드라 그럽니다. 아몰레드는요, 액티브 매트릭스입니다. 액티브 매트릭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게 왜 액티브 매트릭스냐면요, 이게 반대되는 말이요, 패시브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OLED는 굉장히 화소가 낮은 패시브 매트릭스를 주로 썼는데요, 액티브 매트릭스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고화소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하단에 TFT라고 해서 방막 트랜지스터로 하나의 픽셀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스마트폰에 아몰레드가 된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 비슷한 말로 POLED라고 씁니다. POLED.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플라스틱 OLED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게 엣지처럼 이렇게 약간 굽게 됐죠. 그죠? 요 엣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플렉서블.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접을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일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까지 가겠죠. 자, 중요한 게요, 이제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을 했었고요,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쪽에 주로 두 회사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 쪽도 많이 따라왔어요. BOE, 티안마, CSOT. 굉장히 많은 중국 업체들이 아몰레드를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양적인 부분에서 내년쯤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캐파가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못했는데 중국 저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가 채택이 될까 좀 생각해 보면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물량이 한 5.5억 대 정도 됩니다. 5.5억 대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한 4.5억 대 정도가 중국 내수 물량입니다. 내수 물량인데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아몰레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그래서 연간으로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물량만 한 2.5억 대 정도 추산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짝퉁이라든지 AS 물량 다 포함한 것들이고요. 이 정도 규모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OLED가 스마트폰의 기본 디스플레이가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아몰레드 시장에 따라오는 거는 우리 한국 산업에는 좋지 않겠지만, 이런 디스플레이를 많이 생산할수록 소재를 많이 써야겠죠. 한국산 소재를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일본산 소재를 쓰든 한국산 소재를 쓰든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요,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테코피아,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소형 아몰레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대형 아몰레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아몰레드는요, 그러니까 아몰레드가 아니고 화이트 OLED라고 합니다. 화이트 OLED. 이거는 이제 주로 TV 같은 대면적에 쓰이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형 아몰레드는 삼성, 대형 화이트 OLED는 LG. 그러면 이게 아몰레드하고 화이트 OLED가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요게 상판이 있고 하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전자하고 전공이 만나서 빛을 내는 게 아몰레드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간에 얘가 음극이랑 양극이 만나면 여기서 빛이 나요. 그래서 이게 OLED의 기본 원리인데 화이트 OLED는 흰색만 나요. 흰색. 그럼 흰색만 나는데 RGB 삼원색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컬러 필터가 있습니다. 컬러 필터가. 그래서 흰색이 통과하면서 RGB 삼원색을 내는 거고요. 컬러 필터가 내는 거고, 아몰레드는 컬러 필터가 없어요. 컬러 필터가 없으면 어떻게 빛을 내냐요? RGB 자체가 삼원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면 빨간색이 나는 애가 있고요, 녹색이 나는 애가 있고요, 파란색이 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RGB가 다 자체 색깔로 나는 거고요. 대면적 같은 경우는 화이트가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빛을 낸다는 거. 요게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중대형 OLED 쪽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만 생산하기 때문에 저변이 확대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요, LCD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LCD는 중국발 치킨 게임을 겪었죠. IT신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LCD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자금 지원하고요. 그죠? 자금 지원하고 기술 해외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내수 시장을 통해서 밀어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BOE 같은 회사는 기술 국내 하이비스라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술을 습득했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됐고, 그죠? 2조짜리 라인 하나 투자하는데 얘네들 자체 자금은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율이 낮아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판이죠. 중국이 십몇 년 전에 뭐 했습니까? 가전하향이라고 해서요, 가난하게 사는 농민들이 가전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국 기업들 중심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자국 LCD를 생산해서 자국 TV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낮추니까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LCD 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LCD 시장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6분기 연속으로 LCD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요, LCD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매출 비중이 60%가 넘거든요. 아직까지. OLED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비중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오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요.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LCD 사업을 거의 다 철수했고요. 지금은 중소형 아몰레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LCD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LCD 가격이 오르니까요, 기존에는 OLED TV하고 LCD TV하고 가격이 뭐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요, LCD 가격이 오르니까 LCD TV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가격 갭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50% 정도 축소를 됐다 그러면, 그냥 LCD TV 살 바에야 그냥 OLED TV 사겠다 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OLED TV 판매량이 늘었고요, LG전자나 소니 이런 회사들이 OLED TV를 많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OLED 시장이 저변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중요한 부분 하나 짚어드렸잖아요. 그죠? LCD하고 OLED의 가격 갭이 축소가 되면서 OLED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또 하나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문제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VD, 이쪽은 TV 사업부죠. TV 사업. 기존에는 삼성전자 VD는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조달을 했죠. 그죠?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아몰레드는 중소형이고 대형은 LCD가 있었는데요. 이걸 계속 철수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 라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철수하면 어떻게 돼요? VD 입장에서는 LCD를 중국산 LCD에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래 대형 LCD를 접고 QD-OLED라는 거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을 해서 이쪽으로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화이트 OLED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건데 이 둘 다 대면적 구현이 가능한 OLED거든요. 참고로 아몰레드는 대면적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대면적이 안 돼요. 이 단가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대면적은 QD OLED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수율이 안 나옵니다. 수율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VD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야, 니네 이거 특정 기간까지 요거 디스플레이 수급이 안 되면 우리 LG 디스플레이한테서 산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삼성이 LG의 패널을 사겠다. 화이트 OLED를. 왜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V를 프리미엄 제품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LCD 제품으로는 이거를 비싸게 파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서 쓰겠다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됐고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가 있겠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X 세미콘. LX 세미콘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원래 실리콘 웍스였어요. 실리콘 웍스. 실리콘 웍스가 LX 그룹으로 분사되면서 LX 세미콘이 됐습니다. 구본준 부회장이 들고 나간 회사죠. 그리고 이제 핌스라는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마스크 부품을 하는 회사거든요. 좀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소형 쪽에서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대면적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 중형, 그죠? 태블릿 PC, 노트북 PC 쪽에도 아몰레드가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동안에는 왜 안 됐냐면요. 노트북 PC나 태블릿 PC는 그동안에 그냥 LCD를 계속 썼어요. LCD를 계속 썼는데 이게 이제 OLED로 바뀌는 추세인데요. 요거는 아몰레드하고 화이트 OLED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OLED가 왜 이쪽에 적용되지 못했냐면요. 이 버닝 현상 문제가 있었어요. 버닝 현상. 버닝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기술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쓰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요 패널들 가격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도 많이 커질 거고요. 애플이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이에요. 기존에는 미니 LED를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OLED하고 이원화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닝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니터까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년부터 좀 모니터 쪽으로 적용될 건데요. 모니터는 주로 게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닝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무르익는 OLED 시장, 이제는 K 소재주를 눈여겨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소재 사용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1인치 스마트폰에 하나 쓰는 소재 양하고요. 그리고 65인치 TV용 OLED에 쓰는 소재 양을 비교해 볼까요? 면적으로 보면 110배가 큽니다. 110배가 크고요. 그리고 TV는 수명이 길어야 되죠. 그런데 OLED는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수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많이 발라줘야 돼요. 3 텐덤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사용량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핌스라는 회사 주목해서 보시고요.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요게 한 5개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핌스는 OLED에는 우리 반도체에서 4대 공정 배웠잖아요. 증착, 노광, 식각, 세정. 그 중에서 노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OLED는 증착이라는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요, FMM이라는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공정을 씁니다. 그리고 화이트 OLED 같은 경우는요, OMM이라고 해서 오픈 마스크 메탈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FMM이라는 거는 일본의 DNP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요거 FMM 하나 빼고 핌스가 OMM부터 F 마스크, S 마스크, 여러 가지 보조 마스크들을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FMM만 넣으면 완전히 그냥 다 장악하는 건데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성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가 한 700매 정도의 캐파에서 한 1700매 정도의 캐파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OLED 투자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가능해지면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정도인데요. 앞으로 좀 업사이드가 또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공 수송층이라는 HTL이라는 소재를 납품합니다. 이 두 회사는 경쟁 관계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HTL이랑 ETL. 그러니까 요거는 전공 수송층이고요. 이거는 전자 수송층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양극의 도로는 전공하고 음극에 들어가는 전자가 만나서 빛을 낸다. 이게 OLED잖아요. 그러면 요 주입층이 있어야 되고 수송층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산 네오룩스는요, 이 RGB 3원색을 낼 때 레드의 호스트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레드 호스트. 이게 인광 소재 호스트고요. 이 호스트하고 도판트가 같이 섞여서 들어가면 이게 빛을 내는 RG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밸류에이션은 좀 비싼데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보면 2차 전지처럼 좀 베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동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동박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소재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덕산 텍코피아는요, 덕산 네오룩스랑 관계사입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이 소재를 하는데요. 여기 소재의 중간체를 납품합니다. 중간체를 합성해서 납품하면 여기서 이런 소재를 덕산 네오룩스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체를 하는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반도체 전구체, 프리커서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또 납품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데다가. 그리고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제 첨보 같은 거죠. 첨보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되면 또 대박이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요,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싼데요. 이 회사는 OLED 관련 필름이나 봉지재 같은 것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봉지재 같은 것들. OLED는 습기나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밀봉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반도체 리드 프레임에 필요한 소재, 접착 필름 같은 것도 납품하고 있고요. OLED 쪽 소재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 된다고, 5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쪽에 소재가 납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정다운 님이 한솔케미칼이 최근 삼성 SDI 실리콘 음극재 탈락위기라는 기사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뉴스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나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뉴스가 사실화된다면 한솔케미칼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이 얼마나 훼손될까요? 그에 따른 멀티플도 많이 하향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팩트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삼성 SDI에서도 조차 이게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난 사안일 텐데요. 일단은 최악을 가정해 볼게요. 일단은 이 뉴스 신뢰성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솔케미칼은 이미 과산화수소 쪽이나 이런 쪽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요. 반도체 쪽, 이런 쪽 굉장히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바인더 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조금 지연되거나 정말 최악에 이게 캔슬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미래 성장 가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프라이싱이 돼 있고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러면 부담될 수가 있지만요. 이게 사실은 가격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투자를 회피하거나 손절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우리 나날이 뻗어가고 있는 IT신입니다. 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